며칠 비가 오고 나서 정원에 아주 화려한 여름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꽃이지만 또 가을에 빛을 발하는 그런 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꽃들을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먼저 달리아는 먼저 폈던 송이는 시들어서 잘라주었고 그 뒤로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한 포기만 심어도 꽃을 많이 불 수 있죠.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근 보관도 쉽기 때문에 이 달리아는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꽃도 많이 피고 키우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또 다양한 꽃 모양이 있어서 또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 달리아는 삽목도 잘 되죠. 그래서 봄에 줄기가 여러 개 올라오면 그걸 잘라서 심어 놓으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봄에 하나를 잘라서 심어 놓았는데요. 아직 많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꽃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느라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뿌리 잘 내리면 그 다음부터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아는 삽목으로 또 많이 늘릴 수가 있어서 필요한 곳에 심어서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자라서 꽃이 필 겁니다. 실내에서 보관을 하다가 겨울 동안 정원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내놓은 란타나인데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꽃이죠. 여름에 아주 폭풍 성장하면서 꽃을 계속 피우고 장마에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열대 쪽에서 잘 자라는 그런 꽃나무라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여름에 꽃이 아주 많이 피고 또 약간 랩문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꽃나무입니다. 뒤쪽으로는 나리가 분홍색 나리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나리는 저희 정원에 주황색 나리가 가장 먼저 피고 그 후에 피는데요. 구근이 커지면서 키도 아주 커졌습니다. 색이 아주 예쁜데 향은 없는 꽃입니다. 얼마 전 1년 키우기로 한 해 동안의 변화 모습을 보여드렸던 솔라리인데요. 이렇게 잎이 소나무 잎을 닮아서 솔라리라는 이름이 있는 야생화입니다. 노지 월동 잘 하고 꽃이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피는데요. 분홍색의 아주 사랑스러운 꽃이 피는 야생화입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이 솔라리는 해가 지나면서 또 구근이 커지면서 꽃도 개수가 더 많아지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하늘바라기도 한 송이 피었습니다. 요건 블리딩 하트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하늘바라기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서 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피면서 나중엔 노란색으로 변하는 꽃의 색이 좀 변하는 아주 멋진 꽃입니다. 저는 봄에 키를 한번 싹 잘라서 키를 낮추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크지 않게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키를 낮추어 주면서 가지를 잘라주고 잘라준 가지는 삽목을 하면 삽목도 아주 잘 됩니다. 올해는 몇 송이 보지 못하는 폴스타 향수국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 폴스타는 향이 난다 해서 향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헛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참꽃이 피면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향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일반 목수국과는 다르게 가지치기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고 꽃이 시들었을 때 바로 가지를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위로 많이 올라온 가지는 정리를 미리 해주었습니다. 내년에 꽃이 좀 많이 필 수 있도록 일찌감치 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 가지는 꽃이 시들면 그때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벨라라가자의 한 종류인데요. 무베트입니다. 벨라라가자 종류 중에서 가장 진하게 꽃의 색이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먼저 피었던 벨라라가자 블랑쉐투와 리메타는 꽃이 시드는 대로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서 가지도 좀 낮게 잘라주었습니다. 키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벨라라가자는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주면 또 한 번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도 두 번 볼 수 있는 중부 지역에서도 꽃이 잘 피는 그런 종류의 수국이죠. 수군 코스모스 문빔인데요. 꽃이 많이 폈습니다. 얼똥 자라는 야생화로 이것도 잔디 엣지 안에 가두었죠. 밑에 있는 뿌리가 너무 잘 번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와야 되는 꽃입니다. 옆에는 스토케시아인데요. 스토케시아가 연보라색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연노란색도 있습니다. 꽃이 상당히 크고 또 한 포기에서 꽃이 많이 피죠. 활동도 잘하고 키우기 쉬운 야생화입니다. 허브의 한 종류로 여름에 아주 화려하게 꽃이 피는 벨가모 또는 모나르다라고도 하는데요.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벨가못은 땅속의 뿌리로 아주 잘 번지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잔디 엣지를 둘러서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해서 이쪽에 심었습니다. 잘 번지는 꽃들은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정원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벨가못은 번식이 무척 잘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이쪽은 돌 사이에 심어서 옆으로 많이 번지지 못하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1년생이긴 하지만 자연발화를 너무너무 잘하는 풍접초 또는 족두리꽃이죠. 피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곳에서 씨가 무척 많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쭉 족두리꽃이 피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피었네요. 그래서 싹이 너무 많이 나서 많이 캐서 옮겨 주었고, 요 가운데는 뽑다가 너무 계속 올라와서 그냥 박스를 덮어버렸습니다. 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양옆으로 이렇게 필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주변으로 또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또 필요한 곳에 옮겨줄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꽃이 아주 많이 피는 천인국이죠. 월동도 잘하고 아주 키우기가 쉬운 꽃인데요. 꽃이 많이 피어서 이렇게 심어놓고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인데요. 먼저 피었던 이런 색의 천인국과 또 아주 샛노랗게 피는 천인국, 얼마 전에 피었습니다. 이 천인국은 키가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담하게 이렇게 심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역시 여름꽃이죠.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호수로 피는 에키네시아이고 요건 겹으로 피는 에키네시아인데요. 활짝 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에키네시아도 아주 키우기 쉬운 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리아트리스를 같이 심어 놓았는데요. 작년에는 옮겨서 몸살을 좀 해서 꽃이 제대로 안 피었는데 올해는 아주 쑥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고, 리아트리스는 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어 내려오죠. 이건 베리 종류인데요. 구스베리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심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귀엽게 달리고 다 익으면 자주색이 됩니다. 가시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강한 햇빛보다는 약간 그늘이 진 곳에 심으면 좋은 베리입니다. 올해 루엘리아 후밀리스가 포기가 커지면서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루엘리아의 한 종류로 월동이 가능한 저희가 중부 지역인데요. 중부에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꽃이 하루 정도만 피기 때문에 이 꽃들은 오늘 핀 거고요. 뒤쪽으로 어제 피었던 꽃들이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그래도 꽃이 마디마다 계속 피기 때문에 여전히 예쁘게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하고요. 꽃도 좀 포기가 커지면 이렇게 많이 피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다고라고 하는 야생화인데요. 양미역추위라고도 합니다. 이런 노란색의 자잘한 꽃들이 이런 형태로, 이런 모습으로 피는 야생화입니다. 월동 잘하고 또 포기도 잘 늘어나는 키우기 쉬운 꽃입니다. 서머러브입니다. 리블루밍 수국이죠. 전년도 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 수국인데요. 전년도 가지는 저희와 같은 중부 지역에서는 월동이 좀 힘들더라고요. 꽃눈도 다 상하고 가지도 많이 말라서 잘라주었고, 새로 올라온 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일반 정원 수국은 전년도 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라 아예 꽃을 못 보지만, 이렇게 전년도와 신년도 가지 모두에서 꽃이 피는 리블루밍 계열의 수국은 그래도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대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대표적인 여름꽃인 아스틸베가 아주 멋지고, 이쪽은 그늘진 화단인데 매년 이 시기에 이렇게 아스틸베와 별수국이 같이 펴서 이런 멋진 모습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별수국은 조금 늦게 피어서 아직까지 예쁘게 꽃이 피어 있고요. 또 별수국이 지고 나면 서머러브가 또 이어서 꽃을 피워줍니다. 겹 접시꽃이 월동 잘하고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화사한 색이고요. 월동을 하면서 포기가 늘어나서 옆에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있고, 이렇게 아래부터 쭉 피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꽃을 오래 볼 수 있죠. 아주 화사한 꽃입니다. 클레마티스가 요즘 다시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클레마티스는 자주색이라기보다는 조금 검은색이 도는 아주 진한 그런 색으로 피었습니다. 아주 멋진 색입니다. 아래 별수국은 꽃이 다 시들어서 꽃대를 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별수국은 가지 정리하는 시기가 중요한 꽃인데요. 이렇게 꽃이 시들었을 때 바로 가지를 정리해 주어야 꽃눈을 만들어서 월동을 하고 내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름에 아주 멋진 꽃이지요. 불꽃 모양의 꽃이 피는 글로리오사입니다. 이렇게 넝쿨로 올라가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오벨리스크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심었고, 잘 타고 올라가서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요 글로리오사 구근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달리아처럼 겨울에 실내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보관이 잘 됩니다. 잘 되고 구근도 매년 늘어나서 처음에 하나 심었는데 지금 여러 개로 늘어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글로리오사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봉우리였다가 이렇게 조금씩 피기 시작하면서 꽃잎이 갈라지죠. 이렇게 있다가 아래로 향한 꽃잎이 위로 젖혀지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시들면 다시 꽃잎이 아래로 처지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성으로 자라는 자엽 안개나무 릴라가 꽃이 피고 시들었고, 그래도 이런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멋지고요. 새로 올라오는 잎들이 자주색으로 이런 멋진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메자나무 루비스타가 잎에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이쪽에는 남천인데요. 남천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이 남천은 사실 꽃보다는 가을에 열매를 보는 꽃나무이죠. 가을엔 꽃이 많지 않아서 열매가 예쁜 꽃나무들이 또 필요한데요. 정원에는 남천이 그런 꽃나무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꽃이 피었다 시들면 빨간 열매가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남천처럼 가을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은 꽃나무인데요. 조음작살나무입니다. 정원에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어서 작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고 있는데요. 이 조음작살나무도 일반 작살나무보다는 작게 자라는 꽃나무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요. 진짜 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꽃들이 모두 열매가 되는데요. 진한 자주색의 아주 작은 구슬 같은 열매들이 줄기를 따라서 쪼로록 달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나무입니다. 올해는 나무가 가지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면서 가을에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남천과 조음작살나무처럼 또 열매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나무인데요. 지금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의 꽃이 필 텐데요. 꽃 자체도 아주 멋진 꽃인데, 꽃이 시들고 나서 생기는 열매가 빨갛게 물이 드는데 정말 예쁩니다. 하이페리쿰 또는 서양 망종화라고 하는 꽃나무인데요. 그런데 이 꽃나무가 중부 지역에서는 줄기가 월동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라왔던 줄기들은 다 말라서 잘라주었고, 아래쪽에 있는 뿌리는 월동을 잘합니다.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올라오면서 자라는데, 뿌리에서 올라와도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랐고 꽃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서양 망종화 하이페리쿰도 중부 지역에서 키우기가 괜찮은 꽃나무이고요. 꽃뿐만 아니라 열매도 예쁘게 볼 수 있어서 정원에 심었고 매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예뻐서 심는 그런 꽃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열매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나무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3가지 그런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